가장 가까운 곳이지만 가장 알려지지 않은 이곳은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포들의 이야기. 어제부터 이야기. 여기는 백혈구 호중국고. 나는 즉시 이 초안에 처리해. 오늘 필요한 산소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간다. 저도 유성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지금도 집도 유성이기 때문에 그냥 동네 형이 과학 얘기 들려준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한 개체는 여러 기관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기관계에는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소화기계, 그리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는 호흡계, 그리고 혈액순환을 위한 순환계 등등 외에도 여러 기관계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각 기관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 기관들은 더 세부적으로 여러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조직들은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 우리가 교과서에서 생물 하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인데요. 세포란 무엇일까요? 세포의 정의는 생물체의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인데요. 구조적이란 뜻은 어느 정도 와닿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기능적이란 뜻은 저희 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세포들이 각자 다른 기능을 하면서 이게 조화가 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기본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좀 쉬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총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좀 쉬운 질문 같지만 선뜻 답이 나오지는 않죠.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사실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하나하나씩 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수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0kg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100kg가 조금 안 되는데요.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하면서 세포들의 평균 부피를 관측을 했습니다. 대략 1000에서 10,000 마이크로미터 세제곱미터의 부피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근데 우리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하죠. 세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성분이 물이기 때문에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 즉 밀도를 알고 있죠. 물은 1리터당 1k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의 평균 부피를 통해서 세포들의 평균 무게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12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1승 kg인데요. 굉장히 작은 숫자죠. 이것을 전체 몸무게인 100kg로 나누게 되면 약 10의 13승에서 10의 14승계의 세포들이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10조에서 100조개 사이인데요. 과학자들이 좀 더 고도의 방법으로 관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약 30조개에서 40조개의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한 계산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우리 몸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포는, 가장 많은 숫자의 세포는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는 전체 세포 중에 약 70에서 85% 가까이 차지를 한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신경세포,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혈관세포, 그 외에도 영양분을 저장하는 지방세포, 그 외에도 다양한 세포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세포들은 면역세포들인데요. 면역, 참 많이 들어본 단어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면역력을 너는 키워야 된다, 너는 면역력이 약해서 병에 걸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 면역이란 단어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자를 풀이해보면 역으로부터 면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역은 우리가 역병할 때 그 역이고요. 면하다는 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질병으로부터 피하는 과정을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풀이해보면 한자로 써놓았는데 나와 내가 아닌 것들을 구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수많은 병원체들이 우리 몸을 위협합니다. 최근 뉴스에 대두되고 있는 깔따구 등의 기생충들, 말라리아 같은 원생동물, 그리고 무좀 같은 균류, 또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우리 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사람의 면역 체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면역 체계는 해부학적 또는 물리학적 장벽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피부나 호흡기계 또는 소화기계에 분포하고 있는 점액질들은 근본적으로 이 병원체들의 침입을 차단하는 물리적인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하면 이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외부 병원체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이것들을 퇴치하기 위한 작업이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데요. 뭐 그림만 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이것들이 서로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을 지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종류의 면역 세포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 과정은 제가 교과서에서 사진들을 좀 따왔는데 딱 봐도 굉장히 지루해 보이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러한 복잡한 면역 과정을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한 애니메이션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일하는 세포입니다. 너라도 좋아 쳐 죽인다. 이 애니메이션은 세포들을 의인화함으로써 우리의 면역 반응이 이 복잡했던 면역 반응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직관적으로 설명해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